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돼가지고 이번에는 다르다 그러는데 애 없이 조만간 경기 침체 올 거라는 거죠. 이번에 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우리 금리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시장이 경제상을 더 잘 반영하느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더 잘 반영하느냐. 물론 한국은행에서 나오신 분이라 한국은행이 잘하고 있다고 그러죠. 네. 네, 그런데 저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이제 갑자기 좀 지표가 안 좋았었잖아요. 예. 이게 좀 시장이 예상을 했던 거긴 한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 10월 고용이 그 시장 예상이 10만 한 6천 명 정도였었는데요. 네. 실제로는 12,000명으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아, 근데 저걸 숫자를 보니까 엄청 감소했네요, 저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 예상치는 허리케인, GM 파산 이런 걸 예상하고 한 1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이다 예상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0명 증가했다는 것은 고용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그 미국 소비 사이클을 구해 보니까요. 미국 GDP의 그 69%를 차지하는 소비 사이클이 이미 많이 꺾였어요. 추세선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소비가 이렇게 둔화되면은 뭐 시차를 두고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그럼 기업 CEO 입장에서는 그동안 고용을 정말 많이 늘려놨는데 예, 그동안 일자리를 너무 많이 늘려놨구나. 고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앞으로도 미국 고용 통계 별로 안 좋게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신 저 차트의 네모난 박스 부분은 저게 경기 수축 국면입니다. 침체 국면. 예, 침체 국면이요. 아. 예. 조만간 저는 경기 네. 침체 국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이미 소비는 각도를 침체 보니까 진짜 좀 뭔가 전조가 보이는 것 예. 같네요, 이게. 예, 그리고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돼가지고 이번에는 다르다 그러는데 네. 애 없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시차를 두고 예, 경기 침체가 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실업률 12개월 이동 평균이 올라오고 나서는 또 애 없이 시차는 좀 다르지만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조만간 경기 침체 올 거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이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정도는 어느 정도 안할 수 있지만은 네. 방향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약간 그냥 정치적인 해석으로 봐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내년도 상반기 때 침체가 온다는 거 안 막아도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렇죠. 자기 정권 때 잘못이 아니잖아요. 전 정권 때 예, 잘못으로 예. 하니까. 전 정권 잘못이 있고 침체가 왔다가 하반기부터 회복되면은 네. 자기가 잘해서 회복된 거다.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는 트럼프가 막지 않을 거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번에 FOMC에서 뭐 시장은 많이 주목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미 연준이. 좀 그래도 잘한 판단이었겠군요, 교수님. 예, 저는 뭐 잘한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둔화되고 있다, 고용 증가세 둔화되고 있다. 그 연준의 통화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최대하지 않습니까? 네. 물가 상승률 낮아지고 고용 증가세 많이 둔화되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적정 금리보다 지나치게 아직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제가 테일러 준 측에서 이론적인 적정 금리 추정해 보니까요. 예, 현재 4분기에 4.1%예요. 지금 내려도 4.75% 아닙니까? 네. 예, 지금도 긴축적인 금리다. 예, 이런 걸 보면은 12월에도 금리 또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CME 패드와치에서 보면은 네. 그 12월 FOMC 때 금리 동결 확률이 일주일 사이에 10%대에서 30%대로 올라섰거든요. 예, 좀 높아지고 있죠. 네, 그 시장은 뭐 12월 금리 안 내릴 수도 있다, 건너뛸 수 있다 이 예. 판단을 본인들의 가격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금리 인하한다라고 베이스 경로를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예, 저는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 12월 초에 발표될 11월 고용 네네. 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고용 증가세 계속 저는 둔화될 것이다.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좀 높아지지만은 예, 기저 효과가 많이 작용했는데 추세는
미국 물가 상승 하락 추세다. 고용 둔화되고 소비 둔화되면은 그냥 수요단에서 물가 압력이 낮아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점에서 예, 보면 되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하고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적정금리 내년 축정해 보니까 한 2.8% 안팎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금리를 꽤 많이 내리는 예, 저는 거네요. 계속 내년에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 국채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또 가져갈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다. 그럼 물가가 오를 수가 있죠. 법인세 인하한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오를 것이다. 네. 그러면 연준도 금리 못 내릴 것이다. 네, 이런 거 시장 기대인데요. 이건 앞으로 고용 통계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권을 다시 투자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쪽도 좀 보고 싶은데요, 교수님. 이번 달이죠. 한은도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어느 쪽일까요? 예, 저는 뭐 내릴 거라고 보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유지더라고요. 네. 오늘 또 저희 서강대학교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고려대고 유명한 김진일 교수, 미 연준에도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고 누구보다 통화정책을 잘 하시는 분, 그다음에 서강대 교수, 홍대 교수 이쪽에 아주 밝으신 분, 한국은행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런 분들이 나와서 기준금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거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보는 입장에서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저는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이거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3%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KDI가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전망했는데요. 1.6%예요. 네. 우리 한국의 통화정책 목표가 2%죠. 물가 상승이 많이 둔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 안 좋습니다. 그동안 수출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됐는데 아까 수출 말씀드렸으면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연구기관, 전망기관이 지금 성장률 전망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KDI가 이전에 우리 올해 2.5% 성장할 것이다 예상했는데 어제 2.2%로 몇 달 사이 그렇게 낮춘 거예요. 네. 내년도 2.2에서 2.0으로 낮췄고요. 한국은행도 그 11월 28일 날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하는 날 경제전망 수정합니다. 네. 그 이전에 2.5에서 2.4%로 내려놨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2.2, 2.3으로 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전망치도 내리고요. 경제도 나쁘고 물가 상승을 낮아지고. 근데 한 가지는 이제 금융 안정, 뭐 가계부채 늘어난다, 집값,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 오른다. 그것 때문에 금리 못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계부채는 금액 자체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집을 사는 사람들은 과거보다도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대출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GDP에 비해서 가계대출 비중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우리 가계부채가 올 상반기 한 2% 늘어났는데요. 명목 GDP는 7%나 늘어났어요. GDP에 비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훨씬 낮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금리는 뭐 금통위원들이 결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5분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금리 3.25%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상황이 변했거든요. 물가 상승 예상보다 더 낮아지고 경제 성장률 예상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또 고용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발표됐죠. 네. 안 좋아요. 고용 증가세도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 좋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기준금리를 유지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또 저 한국은행에서 나오신 분한테 지금 우리 거 시장 금리하면 대표적으로 국고채 3년 수익률이거든요. 그게 작년 12월부터 계속 1년 동안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어요. 우리 금리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수님? 시장이 빠르든지 한국은행이 느리든지 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시장이 경제 상황을 더 잘 반영하느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더 잘 반영하느냐. 물론 한국은행에서 나오신 분이라 한국은행이 잘하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저는 시장이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 떨어진 만큼 지금 물가 성장률 낮아지고 경제 성장을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장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금리는 저 그분들 결정하니까요. 그런데 금융 안정, 가계부채 그리고 하나 우려되는 게 이제 환율이죠. 환율이가 1,400원 좀 넘어가지고 네. 뭐 환율이 오르면 우리 수입 물가가 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은 이제 미국과의 내외 금리 차가 확대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단점보다는 지금 우리가 인하했을 때 그 긍정적인 효과에 더 주목을 예, 해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계속 금리를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도 금리 내리면 별 문제 없어요. 우리하고 미국 금리 차가 커지면은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런데 올해 채권 시장으로요. 많이 들었죠. 19조 원이나 순 유입됐어요. 돈 안 빠져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주식 시장도 연말까지 조금 위쪽으로 방향을 더 열어두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만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을 좀 우려하고 계신 건지 그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지정학적 문제는 사실 세계 여러 군데서 나올 수가 네. 있죠. 네. 그러니까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에서 별 소득 없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목적 달성 못하고 나온 거예요. 전 세계가 보기에는 야 미국이 과거처럼 힘 못 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고 중동 사태도 지금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트럼프가 뭐 내각 그다음에 주요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이전에 자기 말 안 들었던 사람들 맞죠. 그리고 글로벌 미국의 힘이 크니까 세계 경제 정치에 개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기용을 전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니네들 알아서 싸워라. 자기들한테 이의가 아니면은 개입 안 하겠다. 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가장 우려한 거는 최근 그 대만에서 중국, 대만 침공했을 때 그 시나리오가 연속극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대만한 사람들이 아주 두렵게 많이 보고 있대요. 이거는 극단적인 리스크지만은 네.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시진핑이 잘못 판단하면은 그런 리스크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고요. 지금 러시아에 저 북한 군인들 많이 가가지고 우크라이나로 직접 싸운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정부도 대응 참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대만 이야기하신 그 생각나는 건데 네. 지난 뭐 2, 3년 동안에 미국 국방부 쪽에서도 2025년은 중국이 대만 침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들을 종종 던졌는데 그게 진짜 2025년이 내년에 다가오네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그 대만과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지정학적 갈등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뭐 극단적인 상황인데요. 네. 뭐 대비해서 손해 볼 거는 없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사시기 싫으신 분은 불안하신 분은 금 사세요.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네. 투자 자세는 10% 정도는 금도 보유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을 이야기했던 건 달러 인덱스 하락도 저 우려하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지금 채팅창에서도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아서 교수님의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같은 우려는 정말 작은 퍼센트지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교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렇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어떤 신호들은 환율일 것이다. 예, 환율이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영국의 그 디 이코노미스트 같은데 보면은 예,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전조 시나리오가 예, 중국이 곡물 수요를 많이 늘리는 거 보면 된다. 아, 이게 전쟁을 위한 그 예, 전쟁을 불량미 위한 이런 느낌으로. 불량미. 네. 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와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이 곡물 수입을 많이 늘리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많이 늘릴 수밖에 없어요. 예, 지난 그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시진핑 서로 회담해가지고 네. 예,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워낙 크니까 그 무역 흑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미국 곡물을 많이 사주기로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수천억 달러 사주기로 네네. 했어요. 예,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제일 먼저 중국한테 곡물 좀 사가라. 네. 간세도포가 있지만 곡물 좀 사가라. 아마 이런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교수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듣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오늘 아침부터 주요 그 일간 신문에 네. 뭐 주가 폭락했다, 환율 급등했다. 그렇죠. 뭐 일부 그 경제지도 않은 일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마 내일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아까 같아요. 오후 장 끝나고 보니까 빨리 팔길 잘했다. 뭐 빨리 네. 판 사람이 승자, 코스피 2,400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톤들이 일색이었습니다. 예, 그런 기사들이 일면에 많이 나올수록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저 홍콩 ELS 많이 팔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홍콩, 중국 주가 얼마나 많이 올라 버렸습니까? 네. 남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우리가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우리 장 너무 힘드니까 미국 시장으로 정말 많이 빠져나가시고 코인 시장으로도 수급이 많이 몰리고 쏠리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골드만삭스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식은 상승률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 예,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저는 하락할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럴 때는 이머징 마켓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인도, 중국, 베트남, 우리나라 뭐 이런 시장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정말 고민이 많으실 시장 분위기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 가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좀 얻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